XRP가 지금부터 향후 48시간 안에 미국 정부 차원의 전략자산으로 격상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보고서가 이미 준비가 끝났다는 소문도 돌고 있고 팬케이크 수업이나 코인베이스 같은 주요 거래소들까지도 이런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흐름들, 시장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정말 조용하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걸 그냥 또 하나의 루머 아니냐, 이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가격이 오르냐 마냐 하는 단기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XRP라는 자산의 정체성과 역할이 제도권 안에서 새롭게 정의될 수 있는 타이밍, 지금 우리는 그 초입에 와 있는 거고, 지금 XRP가 국가 전략자산으로까지 논의된다라고 할 정도라면은 우리가 정말로 물어봐야 될 질문은 따로 있는 게 아닐까요? XRP가 왜, 도대체 어떤 이유로서 그동안 투기 자산으로 욕을 먹었었고 소송까지도 겪으면서 시장에서도 철저히 외면받았었던 XRP가 어떻게 갑자기 국가 차원의 전략 논의 테이블 위에 올라가게 된 건지, 이걸 그냥 오를까 말까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신다면은 중요한 본질은 완전히 놓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직면한 거는 어떤 코인이 몇 배 간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디지털 시대에서 국가란 기관이 어떤 자산을 인프라로서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XRP가 언급되고 있다는 거는 이 자산이 단지 투자 대상이 아니라 기술적, 제도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용 자산으로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의미인 거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거는 단순한 코인 하나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자산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전환되는 시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XRP가 어떤 구조를 가졌기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지금 이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어떤 신호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XRP라는 자산이 지금처럼 전략적 예비 자산으로 거론되기까지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시간 흐름으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작은 지난 2018년부터였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XRP에 대해서 이건 증권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됐어요. 이 당시에만 해도 시장은 이걸 그냥 규제 리스크 정도로만 봤었지만요. 사실상 XRP라는 자산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미국 SEC는 본격적으로 리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게 됩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XRP가 거래소에서 줄줄이 상장 폐지되고 투자자들도 많이 이탈을 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2023년 상황 자체가 크게 바뀌어버립니다. 미국 법원이 XRP에 대해서 비증권이라는 판단을 일부 인정을 하면서 이제는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제도권 검토 대상으로서 위치가 이동되기 시작을 한 건데요. 이런 흐름들이 2024년 들어서 더 명확해졌습니다. 미국 내부 일부 기관들이 XRP 현물 ETF 상품을 검토하고 있고 리플사는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발행을 했고 결제 네트워크랑 연결까지도 가시화시키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디지털화폐 CBDC 확산, ISO 2002 국제 결제망 전환이랑 글로벌 스위프트 대체 흐름들까지도 맞물리게 되면서 지금 XRP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이유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을 단 한 가지로 연결을 해보면요. 결국에 퍼즐은 이렇게 맞춰집니다. XRP는 코인이 아니라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백엔드 인프라로서 정의가 되고 있다는 거. 이제는 그 역할 자체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하셔야 돼요. 왜 하필 지금 이런 타이밍에 XRP를 전략자산으로 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런 배경에는 지금 전 세계가 디지털 결제의 기준을 새로 짜고 있다는 흐름이 있는 거고, 그 중심에 법정 통화가 아니라 실제 사용 기반의 브릿지 자산이 필요해졌고, 그 역할에 가장 가까운 자산이 바로 리플 XRP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XRP를 그냥 답답한 알트코인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오르지도 않고 시장 반응도 뜨뜻미지근하고, 그래서 이게 뭐가 대단하냐 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XRP를 겉으로만 봤을 때 이야기인 거고, XRP는 일반적인 코인처럼 소비자가 직접 들고 쓰는 자산이 아닙니다. 이 자산은 금융 시스템의 뒤에서 작동하는 구조로서 설계된 백엔드 자산인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눈에 보이는 건 카드지만요. 그 결제가 승인되고 정산되고 처리되는 이런 모든 과정들 뒤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담당을 하죠. XRP는 그 시스템 쪽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CBDC를 연결하고 국가 간의 자금 이체를 처리하고 기관들이 신뢰할 수 있는 트랜잭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권에서 XRP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이유는요. 코인 하나가 잘 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금융 인프라로서 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시야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과 정책 보고서가 이제서야 XRP를 전략 예비자산이라는 틀로 다루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이런 흐름에서 XRP를 단순한 알트코인이라는 시선으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쓰는 인터넷도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었던 백엔드 기술이었던 것처럼 지금 이 자산도 겉이 아니라 역할로서 바라보셔야 될 타이밍에 와 있는 거고, 여기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만약에 이번에 발표될 보고서에서 XRP가 국가전략자산이라는 문장으로서 명시된다면 어떨까요? 이건 그냥
호재 하나 생겼다는 수준의 얘기가 아니겠죠. 지금까지 XRP가 걸어온 그 지난 여정들, 그리고 우리 신사 채널과 함께 해오셨던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수년 동안 규제에 막혀 있었고 시장에서는 회의적인 시선과 냉소가 끊이지 않았었죠. 소송 때문에 거래소에서 퇴출당하고 언제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을지조차 모른 채로 버텨야 됐습니다. 그랬던 모든 시간을 지나가지고 이제 드디어 정부 보고서 한복판의 전략자산이라는 이름으로 오를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거고, 단순하게 XRP의 위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XRP라는 자산의 역할 자체가 새롭게 정의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흐름들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정말 흔하지 않은 기회인 겁니다. 시장에는 늘 올라가는 자산이 있고요, 또 반대로 떨어지는 자산이 있겠지만요, 이 자산의 지위가 바뀌는 장면을 보는 일 정말로 몇 번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시점, 이 영상을 보는 현재 타이밍, 우리는 그 한복판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앞으로 48시간 XRP는 또 한번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되는 거고, 그동안 수많은 고비를 넘겨왔었어요. 그리고 이번엔 그 성격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가 아니라 이 자산을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정의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게 단순히 호재다 아니다,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요, XRP라는 자산이 앞으로 디지털 시대의 국가 전략 인프라에 포함이 될 수 있냐 없냐, 이런 갈림길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가격보다 포지션이 중요한 시기겠죠. 얼마에 샀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자산을 어떤 이유로 들고 가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보고서 내용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런 흐름들을 미리 읽은 사람은 다르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리고 그 차이는 결국에 다음 사이클에서 누가 기회를 먼저 잡을 수 있느냐, 여기로 연결이 되게 될 겁니다. 지금은 그냥 코인을 하나 들고 있는 게 아니라요, 금융 인프라의 한 조각을 들고 있을 수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걸 남들보다 먼저 이해한 사람, 그 사람이 다음 시장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도 리플 4,850원에 매도하면서 눌림목 4,150원 구간에서 다시 매수 완료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리플 코인 한 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플은 일정 비중만 유지하시되 사고 팔고 반복하면서 투트랙 전략을 통해 가지고 알트코인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도지코인 276원에 잡아가지고 370원에 익절 완료했고요. 다시 한번 눌리면서 타점 진입했었죠. 이런 식으로 다른 알트들 타점 잡고 단타 돌리는 중인데 지금 수익 흐름 자체가 아주 잘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리플 전용 타점방, 그리고 알트 전용 단타방, 인공지능 GPT AI 타점방까지 총 3개 방을 운영 중에 있는 거고, 셋 중에 원하시는 쪽으로 입장 도움 드리거나요, 3개 방 모두 다 입장을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한 통 주시면은 조용하게 빠르게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건요, 타점은 계속 시장에 집중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만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은 단순하게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요, 시장 모니터링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전용 커뮤니티방 통해 가지고 따라만 와주시면 되는 거고,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를 때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 그 타이밍은 이미 오고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코인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요, 사실 매수보다는 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XRP 도대체 어디에서 팔아야 되나요? 팔고 나면 급등할까봐 무서워요,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이 얘기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께서 XRP를 오랫동안 들고 계시고 마음 한켠으로는 이제는 매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순간이 오면요, 우리가 기다려온 그 상승이 눈앞에 펼쳐지면은 오히려 매도는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들 때문에 인데요. XRP는 만원 간다, 5만원은 기본이다, 10만원도 꿈이 아니다, 이런 기대감들이 가슴속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지금의 상승도 시작일 뿐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수익을 실현하지 못한 채로 또 다시 한번 타이밍을 놓치게 되시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매도 타점은 매수할 때 이미 정해놓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심리적인 고점인 4,900원이 지속적으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면요, 그 자리를 넘지 못할 수 있다는 전제도 함께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 이럴 때는 지속적인 고민과 후회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전략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기 고점에서 20에서 30% 수익 실현해두고 그 자금으로 조정이 올 때 다시 비중과 수량을 늘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많은 분들이 본인의 매도 타점을 정해놓고도 막상 상승이 오면은 그 자리를 믿지 못하고 혹시나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에 매도를 미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락이 찾아오면은 그때 팔걸, 이런 후회가 밀려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한 번 놓쳤던 그 기억이 다음 기회에 영향을 줘가지고 오히려 또 못 팔게 만드는 거고, 지난번에도 못 팔았는데 이번엔 꼭 팔아야지 이러면서 막상 차트가 오르면 또 망설이게 되죠. 이런 감정의 반복들이 결국 투자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투자 시장은 절대로 우리의 감정을 보상을 주지 않는다는 거.
과거에 못 팔았던 그 아쉬움들이 이번 상승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번 상승은 이번 상승으로만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때 못 팔았던 것들을 이번에 만회하겠다는 심리로 접근하시면은 또다시 한번 타이밍을 놓치게 될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닌 원칙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기준들, 계획들 끝까지 지켜내는 힘, 그게 진짜 실전 투자자의 자세가 될 거예요.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